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러시아군의 포신의 상태가 공개되고 지금 매일매일 러시아군의 포신, 파괴된 포신,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진 포신, 이런 것들이 매일 몇 장씩 사진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형편없는 러시아군의 상태. 그렇지만은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미국의 대잠 방어선 다 뚫고 지금 지중해로 핵 잠수함을 밀어 넣었는데 그 핵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란제 다련장 로켓을 고속정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미국 군함 때려잡겠다 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독일이 요즘 우크라이나에 무기 안 준다고 국제적으로 또 독일 내부에서도 야당들에게 또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메랄레스나 하이마스에 들어가는 독일 자체 개발 순항미사일,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거리가 300에서 한 500km 정도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러시아 또 한 번 큰일 나겠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란제 107mm 다련장 로켓으로 무장해 본격적인 대함 타격 능력을 갖춘 고속 요격정을 전력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걸로 미 해안경비대 초계함이나 미 해군 전투함에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참 용감무상한 것 같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 무장단체 쿠르드인민방위군 HPG가 튀르키예군의 무장헬기 한 대를 격추시키고 21명의 튀르키예군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데 튀르키예의 추가 보복 공격이 예상됩니다. 유럽 최초로 브라질산 중형수송기 KC-390 도입을 결정한 포르투갈 공군이 지난 2019년 계약한 5대 중에 최초로 출고된 초도 기체 인수평가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C-130 노후 기체를 운용 중인 유럽 여러 나라의 추가 발주가 예상됩니다. 인도가 자국산 정찰 및 경공격 헬기 LCH 초도분을 인수해 부대 창설을 준비 중이며 오는 10월 8일 공군의 날에 맞추어 첫 번째 비행대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수송 헬기를 개조한 루드라 무장 헬기의 한계를 체감하고 급히 개발한 물건인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이 에메랄레스나 하이마스에서 발사 가능한 소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의 자체 개발한 JFSM, 일명 합동 화력 지원 미사일인데 사실일 경우에 러시아로서는 대응 방법이 사실상 없어서 대단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베네수엘라 107mm 로켓을 달았어요. 자, 이렇게 북한이 노동적이군 이런 데서 가지고 다니는 바로 그런 거죠. 107mm 아주 사거리가 짧죠. 8km, 최대 8km. 이제 이걸 여기다가 장착을 했는데 쏠 수는 있는데 따로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일렁일렁 그 상황에서 아주 작은 고속정이다 보니까 파도를 그대로 다 받죠. 그런 상황에서 쏘면 이게 이렇게 쏘기도 하고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꽂히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쏜다. 그래서 이런 건 완전히 근접해서 직사로 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다 맞는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최대 사거리 어간 이런 데서 쏘면 절대로 안 맞겠죠. 이거 맞으면 거의 로또의 확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들의 상대는 누구냐? 미 코스트가드 경비함들입니다. 코스트가드 경비함들은 76mm 함포를 가지고 있죠. 최대 사거리가 한 15에서 16km 되지만 실제 완전히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유효 사거리는 한 8km 돼요. 그럼 니들도 8km, 우리도 8km 한번 비벼볼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거기는 완벽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이런 것들로 해서 완전히 파도 속에서도 딱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쏘기 때문에 8km 밖에서 거의 맞출 수 있다라는 그 보장된 사거리가 8km. 여기는 로또의 확률로 8km. 그래서
미국에게 한번 비벼보겠다라고 하고는 만들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당할 것 같습니다. 자, 시리아의 쿠르드족 무장단체죠.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있는 터키, 튀르키예 군의 무장 헬기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시켰고 그를 구조하러 오는 것인지 아무튼 터키 군들하고 다시 전투가 붙어서 21명을 사살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또 터키, 튀르키예의 보복이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이 분쟁이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가고요. KC-390 브라질이 만들었죠. 이거 며칠 전에 이 비포장 활주로에도 이착륙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제 포르투갈이 인수평가를 시작했고 네덜란드도 이걸 지금 도입을 했죠. 포르투갈 5대 도입했고 C-230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서 미국 로키드 마틴의 C-230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법 성공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도가 자체 개발한 경공격 헬기예요. 그런데 이 공격 헬기가 우리 한국의 LAH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큽니다. 한 5톤급, 우리는 한 4.5톤급 되니까. 그래서 인도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카이가 FA-50 이게 정말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대박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그 FA-50 대박 터뜨리고 있다고 해서 카이가 다 훌륭하다라는 건 절대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이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 카이의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이라면 4,950명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은 저는 뭐 그런 힘이 없다고 봐요. 왜냐? 그냥 공군 그 중장 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죠. 그냥 전문가죠. 그런데 그 전까지의 카이 사장들은 거의 뭐 청와대 수석급들이 내려왔으니까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보다 힘도 세죠. 야,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그 친구 뭐 한테 이게 전화해서 너 이번 가을 인사 때 옷 벗겨버린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뭐 좀 굉장한 압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 사장이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보다 힘이 더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 마구마구 밀어붙이고 4천억 원이면 우리 육군이 130대 쓰고 있는 UH-60 완전히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잘 쓸 수 있는데 그걸 뭐 2조 몇천억 원 들어서 수련사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이 수련 또 홍보하려고 불러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사하던데 저는 여하튼 카이 사장을 제외하고는 다 훌륭하다. 그래서 카이를 빨리 민영화시켜야만이 한화 디펜스, 로템 이런 회사들처럼 스스로 전 세계와 경쟁했을 때 진짜 이 항공산업도 우리 한국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지금처럼 압력 넣어서 그냥 군을 정말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잘생겼죠. 하이마스, 에메랄레스에 들어가는 순항미사일이에요. 독일이 만들었다 합니다.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에메랄레스에 로켓탄 6발 들어가는 여기 캐니스트에다가 3발을 집어넣어요. 이 순항미사일을. 에메랄레스에 3발이면 하이마스도 3발이죠. 에메랄레스는 6발 들어가겠죠. 이 캐니스터 하나에. 에메랄레스는 순항미사일 6발, 하이마스에는 3발.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에메랄레스도 들어가 있고 하이마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에서 500km 들어가는 이 순항미사일을 장착한다? 와, 러시아 어떡합니까? 이제 500km까지 때리게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에이테킴스가 300km였는데 이제는 500km 날아가는 정밀 유도 무기가 장비하게 됐다. 정말 러시아는 앞으로 큰일 났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러시아가 지중해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중해 지역에서 장기간 작전하던 마샬 유스티노프 순양함 전단을 발트해로 복귀시키기 직전에 비밀리에 핵 잠수함을 이탈리아 연안에 전진 배치해 미 해군과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핵 잠수함의 지중해 진입은 지극히 드문 일이어서 나토의 초계 전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함정미상의 대형 핵 잠수함을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몰타 인근 해역에 몰래 배치했으며 최근 이 일대를 초계하던 미 해군 해상 초계기가 이 잠수함을 발견해 추격전을 벌였다고 몰타 현지 일간 몰타 투데이가 현지 시각 9월 4일 보도했습니다. 몰타 투데이는
러시아는 8월 24일 지중해를 떠난 슬라바급 순양함 마샬 유스티노프 함 전단의 대체 전력으로 이 잠수함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라며 최근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서 마샬 유스티노프 전단이 무력 시위를 벌이며 나토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이 잠수함이 지브랄타 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한 양동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중해에 나타난 러시아 핵잠수함의 함정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신트 소식통들은 8월 중순부터 기지 계류가 관측되지 않고 있는 야센급 공격 원잠인 세베로도빈스크 또는 아쿨라급 공격 원잠인 베이르, 한명 미상의 오스카2급 순항미사일 원잠 가운데 한 척이 지중해에 전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타르투스 해군기지에 있는 지중해 파견대 소속의 킬러급 잠수함 2척을 에게해나 이오니아해 일대에 전진 배치한 적은 있었지만 나토의 내해인 지중해, 그것도 이탈리아 연안에 핵잠수함을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각 9월 2일부터 인근 해역에 배치된 조지 H.W. 부시 항모 전단과 시칠리아 섬 시고넬라 미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진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2대 등의 전력을 집중해 시칠리아 섬과 몰타 섬 사이에 숨어있는 러시아군 잠수함 추적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육 라인과 지브랄타 해협 대잠 저지선을 뚫고 지중해로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온 러시아 잠수함 때문에 지중해의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 지중해로 러시아가 핵잠수함을 들이밀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러려고 하면은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가 설정 준비해 놓은 이 소서스 라인들을 여러 개를 뚫고 들어와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위치는 시칠리아 섬이 있죠. 이탈리아가 있고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그 앞에 몰타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죠. 이 사이에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추적작전을 벌였는데 아직까지 컨택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놓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이에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한 1500m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러시아 핵잠수함이 최대 사망 심도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을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여기에 미 항공모함이 있고 미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오스카2급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들어왔다. 굉장히 위협적인 것인데 이거 핵잠수함이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와야 됩니다. 핵잠수함 기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있는 이 기우크 라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자,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G,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I, 그리고 영국의 UK. 이 기우크 라인에 미국은 대잠 이 해저에다가 소서스 라인, 소나이 라인을 쫙 깔아놨어요. 그걸 돌파해서 숨어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는 여기 지브랄타 해역, 그러니까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여기 지금 영국이 통제하고 있죠.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도 소서스 라인 깔아있죠. 또 만약에 세바스토폴이나 칼리닝그라드에서 출발한 발트 함대에서 출발한 잠수함이라면 이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있는 이 아주 좁은 이 해협, 발트해로 들어가는 이 해협이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도 당연히 소서스 라인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보 해협, 여기도 당연히 해저에 소서스 라인 깔려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브랄타 해협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숨어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당했다는 게 지금 미국과 나토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 더군다나 핵을 탑재했을지 모르는, 특히 이제 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이거 지금 핵 잠수함일 수 있다. 델타 4급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핵미사일 16발이, SLBM 16발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상황. 그래서 마샬 유스티노프 이 순양함 전단이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려고 하다가 영국이 막아가지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때 이 소동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잠수함이 그 소동을 틈타서 지중해로 잠입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보는 전문가들이 있던데, 아무튼 뭐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대잠 방어선이 차례차례 뚫리고 지중해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미국과 유럽에게는 큰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런 러시아가 지상전에서 왜 그렇게 졸전을 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치장물자 창고에서 급히 꺼내온 구소련의 유산들이 전장 곳곳에서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펑펑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장비 부족으로 구소련 시절 무기들을 꺼내 쓰고 있는 러시아군의 장비들이 곳곳에서 스스로 터져나가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러시아군 전차와 화포 포신들은 스스로 다 박살날 것으로 보인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9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격렬한 전투에 투입하고 있는 화포는 대부분 지난 세기에 제조된 것들이며 이 화포들은 치열한 전투 때문에 포신 마모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 러시아의 군사 전문 블로거들은 매일 포신이 폭발한 수십 대의 전투 차량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데 전선에서는 많은 장병들이 전차포와 야포의 내구성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독립 언론사 더 인사이더에 따르면 125mm 전차포의 경우 고속 날개 안정 철갑탄의 경우 210발, 저속 대전차 고폭탄은 840발까지 사격한 뒤 포신을 교체해야 하며 일반적인 포병용 포신의 경우 2000에서 3000발을 사격하면 포신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내구성이 취약하다라고 지적하며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 장비 대부분은 이런 수명을 훨씬 넘긴 채로 운용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포신은 장약이 폭발하며 만들어내는 엄청난 온도와 압력의 가스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야금 기술과 소재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요. 세계 최정상급의 포신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조차 120mm 활강포의 포신 수명은 고속 날개 안정식 철갑탄 기준으로 500발, K9 자주포의 155mm 곡사포 포신 수명은 완전 장약 기준 1000발, 일반 장약 기준 5000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월부터 소련 시절 제작돼 방치했던 무기들을 급히 복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은 포신 교체 등 필수적인 정비조차 받지 않고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전투 중에 곳곳에서 터져 나가고 있는데요. 전차나 화포의 방아쇠를 누르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싸워야 하는 러시아군.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2차 대전이나 6.25 사진이 아니고 지금 21세기 현재 사진이에요. 2S7 러시아군의 203mm 이것도 아주 골동품인데 치장해놨던 거 5월 6월에 지금 끄집어 와서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신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끊어지고 폭파하고 갈라져 버렸죠. 또 이것만 있냐? 아니죠. 여기는 아마 B30으로 보이는데 152mm 견인포 그냥 포신이 그냥 튕겨 나가버렸네요. 잘라져 가지고 하도 많이 쏘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있습니다. 요건 또 122mm 견인포로 보이는데 여기 탄피가 옆에 잔뜩 있는 것을 봐서 엄청나게 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신이 그냥 폭발해서 그냥 박살이 나버렸네요.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 일단 러시아포의 포신 내구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이 쏘았죠. 러시아는 소재 기술이 열악해서 내구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공 기술이 열악해서 정확도와 내구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수명이 다 된 걸 치장을 해놨어요. 그 치장해놓은 걸 지금 끄집어내 와서 쏘니까 이렇게 몇 발 안 쏘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의 도움으로 포신을 교체해가면서 싸우고 있죠. 여기는 교체를 못해요. 왜? 제재받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자기네들의 이런 기가 막힌 방산 비리의 끝판왕 아닌가 또는 이 기술 부족의 끝판왕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실전 배치된 거예요. 30mm 기관포 포신인데요. 한쪽은 지금 11mm 두께, 한쪽은 8mm 두께.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쪽이 터져버릴 가능성이 있죠. 내부에 좀 강선이 보이는데 이런 게 검수를 통과해서 이 장갑차에 꽂히고 이런 게 방산비리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날 줄 몰랐겠죠. 훈련도 안 하니까 했다 치고 할 거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지금 포탄, 탄약 다 떨어져 가죠. 가만히 있어도 포탄이 지금 12월이면 그냥 제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탄 제로 아니라도 가만히 있어도 포신이 없어서 못 쏜다 라는 게 12월입니다. 12월 되면 그냥 러시아는 큰일 났습니다. 전쟁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